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09명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 1,675명 중 1,168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면서 4차 대유행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한 4주간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시간 연장과 모임 인원 제한도 확대했습니다. 신상혁 감염내과 전문의와 관련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역 당국이 앞으로 1, 2주 뒤에 2,300명까지 정점을 찍고 나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이제 2주라는 이 이제 근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은 이제 전체 변이 바이러스의 90% 이상, 그리고 확진자 수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90% 이상, 한 8,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1, 2주가 되면 아마 100%, 99에서 100% 독점종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 비율을 높여가는 그 순간은 계속 바이러스 요인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1, 2주가 지나게 되면 이제 적어도 바이러스 요인으로 인한 확산은 이제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 이후로 우리는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통제 요소가 늘어나면서 이제 저울추가 기울면서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견지에서 아마 1, 2주 정도가 지나면 확진자 수가 좀 줄지 않을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도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좀 분기점은 추석 연휴가 아무래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게 오늘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안을 내놨거든요. 괜찮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추석 연휴를 사실 가족과 같이 이제 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방역 당국의 고심은 가장 그런 안전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이제 사적 모임을 좀 늘리면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들이 보이고요. 1차적으로 지금 이제 4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추석 연휴 기간 같은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이상인 경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됐고, 그 기간이 아닌 경우는 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그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가 2명이 포함되면 이제 6명까지는 오후 6시 이전이 가능하고, 6시 이후에는 백신 완료자 4명이 포함된 경우 이제 6명이 가능하게 했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냥 일괄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가 4명 이상 포함되면 8명까지 이제 사적 모임이 되도록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 접종 완료자가 얼만큼 포함됐느냐가 사실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리고 수도권 영업시간도 9시에서 10시로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출연을 하셨을 때 10시에서 9시로 낮춘 가장 강력한 요인이 술이라고 생각한다. 2차 가지 말아달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들 워낙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괜찮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뭐 이제 지금 1차적으로는 이제 유행이 어느 정도 확산이 아니라 통제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1, 2주가 지나면 더 이상 바이러스 요인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행이 악화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일단 뭐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지금 유행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화를 한 것이다. 뭐 그래도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아지고, 혹시나 뭐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모임을 좀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또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고 이래서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접종 감염이 돼도 뭐 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담보가 되고요.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지만 다행히도 그 돌파 감염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료자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나 스스로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추석 모임 자체도 지금 방역 당국에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 모임 중심으로 진행해달라고 하고, 혹시 어르신들이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신 경우는 조금 시기를 미뤄서 다른 기회에 좀 만나는 게 어떻겠냐는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이나 지난해 추석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확산세가 어땠습니까? 사실 작년 추석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2자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특별 방역 대책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사실 뭐 대규모 유행은 없었고요. 올 이제 설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 규모가 한 400명 전후 정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그때 당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해가지고 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가 됐었던 네. 사실 지금보다 어찌 보면 더 강력한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확진자 수는 있었거든요. 더 적었는데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많이 완료가 되고 있고 이제 그 바이러스 위험 요인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 일정 부분에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의 예. 이제 방역 완화를 좀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그 방역 당국의 발표를 보고 위드 코로나로 가는 징검다리인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아직 뭐 위드 코로나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제 이른 시기고요. 다만 이런 식의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 완화, 사적 모임 완화를 했을 때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지만 네. 또 다음 단계로 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참고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의 정책을 세울 때에 일종의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좀 기준점을 세울 수 있는 확실한 근거라든가 자료는 어디서 좀 참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요?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지금 영국이나 이스라엘 또는 이제 싱가포르, 덴마크 이런 데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나라에서 위드 코로나가 이름은 붙어 있지 않지만 그런 정책들이 시도가 되는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점들을 지금 잘 수집을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또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이제 경제와 그다음 사망자나 이런 피해 최소화를 하는 것들을 공존할 수 있는 전략들을 지금부터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략을 짜야겠지만 혹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기점이 될 수 있는 적정한 시기가 있을까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지금 뭐 위드 코로나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작한 나라들의 특징은 적어도 접종 완료자가 50%를 넘었을 때 시도가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급격하게 방역 완화를 했던 영국이나 이스라엘은 사실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예. 점차적으로 완화를 했던 싱가포르는 굉장히 또 좋은 그런 영향도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방역당국 브리핑에서 일본에서도 발견된 뮤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발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뮤 변이 바이러스 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밝혀진 게 있습니까? 그 뮤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예. 이제 그 WHO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주요한 게 나타나게 되면 그 그리스 알파벳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해서 이제 24개가 있는데 하나씩 이제 이름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11번째 알파벳인 람다 변이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8월 31일에 이제 뮤 변이를 이제 새롭게 이제 그 12번째 그 그리스 알파벳인 뮤를 이름을 명명해서 이제 붙인 건데요. 예. 8월 30일에 이제 사실 그 관심 변이로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12개 중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이제 우려 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심각하게 이제 WHO에서 바라보고 있고 지금 관심 변이가 4개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뮤 변이가 들어오면서 5개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전체 뭐 그 나타나는 변이의 뭐 0.1%도 안 되고 일부 콜롬비아나 몇몇 나라에서만 이제 문제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관심 변이로 이제 등록을 한 상태라서 예. 이제부터 이제 많은 연구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가요? 글쎄 이제 뭐 사실 람다 변이도 우리가 많이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지금 람다 변이가 유행했던 나라들이 결국은 델타 변이의 전파력에 그 억제를 받아가지고 이제 거의 소멸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벨기에나 일부 지역에서 이 예방접종 완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뮤 변이에 감염된 후에 사망자가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혹시나 그래서 이제 백신을 회피하거나 이런 전파력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델타 변이와 다른 또 특징이나 위험도가 있을지를 모른다라는 게 의문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예. 이제 WHO에서 그 관심 변이로 이제 그 등록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백신 접종도 좀 회피할 수 있다, 백신도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백신을 회피하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 코로나19 치료제는 언제 나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언제쯤 좀 개발이 되겠습니까? 사실 뭐 코로나19 치료제는 그 뭐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사실 뭐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한계가 예. 있는 상황이고 아주 특효약 바이러스를 박멸해서 코로나19를 완전 클로징 시킬 수 있는 그런 약들은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예. 있고요.
일부 지금 치료에도 도움이 되면서 이제 방역까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약은 결국 경구약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타미플루라는 타미플루, 약을 네. 이제 우리가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방역에 도움을 받았듯이 그런 경구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확진자한테 사용했을 때 바이러스 배출 기간을 줄여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력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약이 필요한데 지금 그 미국의 머크사에서 몰루피라비어라는 약이 지금 예. 3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이 지금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효과들을 조금 나타내고 있어서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량으로 약을 확보했고 국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약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좀 예산 책정을 해놓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그런 충분히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경구약이 좀 개발이 돼서 이제 그런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보통은 치료제는 환자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방역에는 영향을 주질 않지만 예. 그런 약들은 방역에도 좀 쓰임새가 쓰일 있을 수 거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게임 클로저, 그러니까 이 판세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게임 클로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19라는 병에 대해서는 그 어떤 좋은 약이 개발이 되면 뭐 체인저나 클로저가 될 수 있지만 예. 방역에 견지해서 치료제는 뭐 그런 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네. 다만 이제 아주 효과적인 경구약이 옛날에 신종플루 때의 그 타미플루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예.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상혁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